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내 분비계가 뭘까요? 안에서 분비되는 기관이다. 호르몬을 얘기합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내 분비계예요.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컨디션을 조절해서 항상 좀 비슷비슷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항상성.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이 조절을 하는데요. 감정 조절, 또 성장 조절, 발달, 수면, 스트레스까지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호르몬이요. 호르몬은 혈액으로 분비가 되는 것이고 혈액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다가 자기가 필요한 신체 기관에 도착을 해서 작용,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이때 혈액 중에 만약에 호르몬이 너무 많다 그러면 내분비선이 호르몬을 좀 줄여주고 너무 적다 하면은 늘려주고 이런 항상성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내분비선에는 뭐가 있냐? 1, 2, 3, 4, 5, 6, 7 이게 바로 내분비계의 전체적인 목차이고 줄거리예요. 뇌하수체가 있다, 갑상선이 있다, 부갑상선, 부신, 췌장, 성선, 송가선 등이 내분비계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뇌하수체예요. 뇌하수체는 시상 하부에 의해서 조절되고요. 이 내 몸의 상태나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각 기관의 신호를 보내서 너 지금 호르몬을 좀 분비해야겠어.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겠죠. 뇌하수체는 호르몬 분비를 총괄하는 내분비 기관이다. 요게 중요하고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이 뭐냐, 전엽 호르몬이 뭐냐 요것입니다. 뒷장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갑상선 하면은 티록신과 칼시토닌이 분비된다 아시고요. 티록신이 부족하다 하면은 크레틴병 생기잖아요. 태아에게는 크레틴병, 성인에게는 점액 수정이 생깁니다. 티록신이 너무 과잉되었어 하면은 바제도우병, 그레이브스병이 생깁니다. 티록신을 형성하는 그 음식물은 뭐가 있었죠? 요오드가 있었어요. 요오드는 해조류에 많다. 이것까지 연결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부갑상선 그리고 갑상선과 부갑상선 중에서 부갑상선 문제에 더 많이 나옵니다. 파라토르몬이 나와요. 부갑상선, 파라토르몬, 갑상선은 칼시토닌이 분비된다.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은 서로 기량작용입니다. 반대적인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파라토르몬은 지금 피 속에 혈중에 칼슘 농도가 높습니다. 피의 칼슘 농도가 높으면요. 뼈에는 칼슘 농도가 낮아요. 뼈에서 칼슘을 빼서 피로 갔기 때문에 이게 분리를 하셔야 돼요. 피 속과 뼈 속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라서 다 농도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부갑상선은 파라토르몬이고 혈중의 칼슘 농도는 높아. 그 대신에 뼈에는 칼슘 농도가 낮겠지. 뼈에 칼슘 농도가 낮으면 골다공증 걸릴 수 있겠죠. 부갑상선 기능이다. 기억하세요.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이 서로 기량작용이기 때문에 파라토르몬은 혈중의 칼슘 농도가 높아. 그러면 칼시토닌은 혈중의 칼슘 농도가 낮겠죠. 또 뼈의 칼슘 농도는 높겠죠. 다 외우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부갑상선 파라토르몬은 혈중의 칼슘 농도가 높다. 뼈에는 칼슘 농도가 낮으니까 골다공증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부신 그리고 췌장에서는 우리 소화효소 뭐 나왔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 아트리가 나왔어요. 아밀라아제, 트립신, 리파아제가 나왔었습니다. 탄수화물 분해 요소 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 요소 트립신, 지방의 분해 요소 리파아제 나왔었고요. 또 랑게란스 섬에서 베타세포 인슐린과 알파세포 글루카곤이 나왔었어요. 인슐린 중요하죠. 인슐린이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인데 부족하면 당뇨병이 온다. 글루카곤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글루라는 게 뭔가 끈적끈적한 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당이 높아진다. 성선이 무슨 말이야? 섹스 글랜드. 차라리 영어가 이해가 더 쉽네요. 그 성별에서 남성, 여성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 얘긴데요. 여성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나온다. 남성의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나온다. 여성 호르몬 두 가지 뭐라고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왜 우리 폐경기 여성들 왜 골다공증 걸리냐 이 문제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잖아요.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송과선, 솔방울처럼 생긴 셈이다 해서 송과선인데요. 멜라토닌을 분비한다.
캄캄하게 해줘야 멜라토닌이 나와서 숙면을 취한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수면을 조절하고 사춘기의 성적 성숙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여러분 뇌 분비계는 사실 이게 끝이에요.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후엽 호르몬 뭐냐? 그리고 갑상선, 티록신이 부족하면 크레틴병이 걸린다. 또 후갑상선 파라토르몬이다. 혈중에 칼슘이 높고 뼈에는 칼슘이 낮다. 또 췌장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각, 시각, 청각, 후각 등의 중추와 운동 중추가 있어서 인체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뇌의 종류는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대뇌예요. 대뇌에 이상이 생기면 나 감정이 이상해지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싱싱이가 지금 울고 있어요.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싱싱이 대뇌가 지금 조절이 좀 안 된다. 우리 싱싱이. 11번 시청각 반사와 몸의 평형 기능을 유지하며 숙련된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뇌 종류는 뭐냐? 이건 저도 몰랐어요. 중뇌이다. 중뇌. 중뇌는 소뇌랑 함께 몸의 평형 기능을 유지하는데 숙련된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숙련된 근육 하면은 중뇌로 기억하세요. 뭐 숙중이라고 해야 되나 중숙이라고 해야 되나 뭐 숙주도 아니고요. 예, 숙련된 근육 하면은 중뇌고요. 12번 보자고요. 비교를 해봐야 돼요. 대뇌를 도와서 평형 유지와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기관. 뭐 운동 조절 아까 중뇌도 했었는데 여기서 사고를 당했는데 균형을 못 잡는다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손해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문제은행에도 있어요. 정교하고 세밀한 운동이 안 된다 하면은 손해가 손상됐다 이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일반인보다 왜 빠르게 움직이고 합니까? 손해가 함께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체력 단련하면서. 13번 신경 조직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신경세포는 뭐예요? 뉴런이다. 신경의 기본 단위는 뉴런이다. 근육, 심장, 소화기관과 같은 모든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게 뉴런이다. 생각, 기억, 상상하는 등의 복잡한 정신활동을 관장하는 것이 뉴런이다. 14번 중추 신경계에 속하는 기관은 1번 뇌신경, 척수신경, 2번 뇌와 척수. 답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 중추신경계 뭐였어요, 여러분?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이다. 뇌신경, 척수신경은 말초신경계이다. 그랬어요.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가자고요. 중심에 있는 중추는 뇌와 척수, 거기에서 뻗어나간 신경이 말초신경계이다. 15번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계에서 이거는 비교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가 저녁에 뭐 편의점에 갔습니다. 뭐가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뒤에서 남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공포스러워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제 교감신경이 자율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혈관의 수축이 일어나고요. 심장 박동수가 막 쿵쿵쿵쿵 심장이 뛰겠죠. 그리고 호흡이 가빠지니까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몸이 알아서 기관지가 이완됩니다.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땀이 막 나요. 그래서 피부를 차갑게 유지합니다. 눈이 그냥 동그랗게 지겠죠. 눈의 동공이 확대된다. 이런 것이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다. 내가 너무 놀랬어. 그럼 몸이 알아서 이렇게 반응해서 내가 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죠. 교감신경을 교감 선생님으로 기억을 할게요. 가다가 교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 인사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좀 긴장하잖아요. 너무 그 높으신 선생님 만나면은 뭐 직장도 상사 막 회장님 사장님 만나면은 좀 심리적으로 뭔가 쫄림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교감 신경이 반응한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당황하면 어떻게 돼요? 땀 뻘뻘 나죠. 그리고 막 혈압 오르죠. 눈 커집니다. 눈이 뭐 개슴츠레지진 않잖아요.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일단 동기가 확장된다.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됩니다. 우리 기관지가 좁아지면 숨을 못 쉬잖아요. 가뜩이나 뭐 놀래 죽겠는데 기관지를 몸에서 알아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숨 잘 쉬라고. 또 땀이 뻘뻘 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이 막 쿵쿵쿵쿵 촉진이 됩니다. 또 반대로 방광이 이완될까요? 수축될까요? 방광은 이완됩니다. 우리가 자궁이 수축됐을 때 아기가 나왔죠? 수축은 뭐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완은 나오지 않는다. 배뇨가 억제된다. 기억하세요. 또 눈물도 안 나옵니다. 혈관을 수축한다. 이거는 혈압이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확장되는 것은 뭐예요? 동공, 눈이 그냥 동그래지고 기관지 확장돼서 숨쉬기 편해지고 땀샘, 땀이 나온다. 요 정도가 교감신경의 특징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15번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된다. 교감신경을 자극했을 때 일어나는 생리현상으로 옳은 것은 혈관이 확장된다. 동공이 축소된다. 동공 축소 아니죠? 짠! 답을 보자고요. 동공이 확장되고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눈물샘은 눈물은 안 나와요. 오줌도 안 나와요. 땀만 뻘뻘 나와요. 그래서 혈관 수축, 동공 확장, 기관지 확장, 눈물샘은 억제된다. 또 방광이 이완돼서 배뇨가 억제된다. 심장 박동은 쿵딱쿵딱 촉진된다. 혈압이 상승한다. 요게 교감신경의 현상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분비계가 뭘까요? 안에서 분비되는 기관이다. 호르몬을 얘기합니다.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내 분비계예요.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컨디션을 조절해서 항상 좀 비슷비슷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항상성.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호르몬이 조절을 하는데요. 감정 조절, 또 성장 조절, 발달, 수면, 스트레스까지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호르몬이요. 호르몬은 혈액으로 분비가 되는 것이고 혈액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다가 자기가 필요한 신체 기관에 도착을 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이때 혈액 중에 만약에 호르몬이 너무 많다 그러면 내분비선이 호르몬을 좀 줄여주고 너무 적다 하면은 늘려주고 이런 항상성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내분비선에는 뭐가 있냐? 1, 2, 3, 4, 5, 6, 7 이게 바로 내분비계의 전체적인 목차이고 줄거리예요. 뇌하수체가 있다, 갑상선이 있다, 부갑상선, 부신, 췌장, 성선, 송가선 등이 내분비계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뇌하수체예요. 뇌하수체는 시상 하부에 의해서 조절되고요. 이 내 몸의 상태나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각 기관에 신호를 보내서 너 지금 호르몬을 좀 분비해야겠어.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겠죠. 뇌하수체는 호르몬 분비를 총괄하는 내분비 기관이다. 요게 중요하고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이 뭐냐, 전엽 호르몬이 뭐냐 요것입니다. 뒷장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갑상선 하면은 티록신과 칼시토닌이 분비된다 아시고요. 티록신이 부족하다 하면은 크레틴병 생기잖아요. 태아에게는 크레틴병, 성인에게는 점액 수정이 생깁니다. 티록신이 너무 과잉되었어 하면은 바제도우병, 그레이브스병이 생깁니다. 티록신을 형성하는 그 음식물은 뭐가 있었죠? 요오드가 있었어요. 요오드는 해조류에 많다. 이것까지 연결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부갑상선 그리고 갑상선과 부갑상선 중에서 부갑상선 문제에 더 많이 나옵니다. 파라토르몬이 나와요. 부갑상선, 파라토르몬, 갑상선은 칼시토닌이 분비된다.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은 서로 기량작용입니다. 반대적인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파라토르몬은 지금 피 속에 혈중에 칼슘 농도가 높습니다. 피의 칼슘 농도가 높으면요. 뼈에는 칼슘 농도가 낮아요. 뼈에서 칼슘을 빼서 피로 갔기 때문에 이게 분리를 하셔야 돼요. 피 속과 뼈 속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이라서 다 농도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부갑상선은 파라토르몬이고 혈중의 칼슘 농도는 높아. 그 대신에 뼈에는 칼슘 농도가 낮겠지. 뼈에 칼슘 농도가 낮으면 골다공증 걸릴 수 있겠죠. 부갑상선 기능이다. 기억하세요.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이 서로 기량작용이기 때문에 파라토르몬은 혈중의 칼슘 농도가 높아. 그러면 칼시토닌은 혈중의 칼슘 농도가 낮겠죠. 또 뼈의 칼슘 농도는 높겠죠. 다 외우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부갑상선 파라토르몬은 혈중의 칼슘 농도가 높다. 뼈에는 칼슘 농도가 낮으니까 골다공증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부신 그리고 췌장에서는 우리 소화효소 뭐 나왔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 아트리가 나왔어요. 아밀라아제, 트립신, 리파제가 나왔었습니다. 탄수화물 분해요소 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요소 트립신, 지방의 분해요소 리파제 나왔었고요. 또 랑게란스 섬에서 베타세포 인슐린과 알파세포 글루카곤이 나왔었어요. 인슐린 중요하죠. 인슐린이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인데 부족하면 당뇨병이 온다. 글루카곤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글루라는 게 뭔가 끈적끈적한 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당이 높아진다. 성선이 무슨 말이야? 섹스 글랜드. 차라리 영어가 이해가 더 쉽네요. 그 성별에서 그러니까 남성, 여성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
얘긴데요. 여성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나온다. 남성의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나온다. 여성 호르몬 두 가지 뭐라고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왜 우리 폐경기 여성들 왜 골다공증 걸리냐 이 문제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잖아요.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에요. 송과선, 솔방울처럼 생긴 셈이다 해서 송과선인데요. 멜라토닌을 분비한다. 캄캄하게 해줘야 멜라토닌이 나와서 숙면을 취한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수면을 조절하고 사춘기의 성적 성숙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여러분, 뇌 분비계는 사실 이게 끝이에요.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후엽 호르몬 뭐냐? 그리고 갑상선, 티록신이 부족하면 크레틴병이 걸린다. 또 후갑상선 파라토르몬이다. 혈중에 칼슘이 높고 뼈에는 칼슘이 낮다. 또 췌장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각, 시각, 청각, 후각 등의 중추와 운동 중추가 있어서 인체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뇌의 종류는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대뇌예요. 대뇌에 이상이 생기면 나 감정이 이상해지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싱싱이가 지금 울고 있어요.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싱싱이 대뇌가 지금 조절이 좀 안 된다. 우리 싱싱이. 11번 시청각 반사와 몸의 평형 기능을 유지하며 숙련된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뇌 종류는 뭐냐? 이건 저도 몰랐어요. 중뇌이다. 중뇌. 중뇌는 소뇌랑 함께 몸의 평형 기능을 유지하는데 숙련된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숙련된 근육 하면은 중뇌로 기억하세요. 숙중이라고 해야 되나, 중숙이라고 해야 되나, 숙주도 아니고요. 예, 숙련된 근육 하면은 중뇌고요. 12번 보자고요. 비교를 해봐야 돼요. 대뇌를 도와서 평형 유지와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기관. 운동 조절 아까 중뇌도 했었는데, 여기서, 사고를 당했는데 균형을 못 잡는다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손해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문제은행에도 있어요. 정교하고 세밀한 운동이 안 된다 하면은 손해가 손상됐다 이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일반인보다 왜 빠르게 움직이고 합니까? 손해가 함께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체력 단련하면서. 13번 신경 조직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신경세포는 뭐예요? 뉴런이다. 신경의 기본 단위는 뉴런이다. 근육, 심장, 소화기관과 같은 모든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게 뉴런이다. 생각, 기억, 상상하는 등의 복잡한 정신활동을 관장하는 것이 뉴런이다. 14번 중추 신경계에 속하는 기관은 1번 뇌신경, 척수신경, 2번 뇌와 척수. 답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 중추신경계 뭐였어요, 여러분?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이다. 뇌신경, 척수신경은 말초신경계이다. 그랬어요.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가자고요. 중심에 있는 중추는 뇌와 척수, 거기에서 뻗어나간 신경이 말초신경계이다. 15번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계에서 이거는 비교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가 저녁에 편의점에 갔습니다. 뭐가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뒤에서 남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공포스러워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면 제 교감신경이 자율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혈관의 수축이 일어나고요. 심장 박동수가 막 쿵쿵쿵쿵 심장이 뛰겠죠. 그리고 호흡이 가빠지니까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몸이 알아서 기관지가 이완됩니다.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땀이 막 나요. 그래서 피부를 차갑게 유지합니다. 눈이 그냥 동그랗게 지겠죠. 눈의 동공이 확대된다. 이런 것이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다. 내가 너무 놀랬어. 그럼 몸이 알아서 이렇게 반응해서 내가 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죠. 교감신경을 교감 선생님으로 기억을 할게요. 가다가 교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좀 긴장하잖아요. 너무 그 높으신 선생님 만나면은 직장도 상사 회장님, 사장님 만나면은 좀 심리적으로 뭔가 쫄림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교감 신경이 반응한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당황하면 어떻게 돼요? 땀 뻘뻘 나죠. 그리고 막 혈압 오르죠. 눈 커집니다. 눈이 개슴츠레지진 않잖아요.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고요. 일단 동기가 확장된다. 동공과 기관지가 확장됩니다. 우리 기관지가 좁아지면 숨을 못 쉬잖아요. 가뜩이나 놀래 죽겠는데 기관지를 몸에서 알아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숨 잘 쉬라고. 또 땀이 뻘뻘 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이 막 쿵쿵쿵쿵 촉진이 됩니다. 또 반대로 방광이 이완될까요? 수축될까요? 방광은 이완됩니다.
우리가 자궁이 수축됐을 때 아기가 나왔죠? 수축은 뭐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완은 나오지 않는다. 배뇨가 억제된다. 기억하세요. 또 눈물도 안 나옵니다. 혈관을 수축한다. 이거는 혈압이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확장되는 것은 뭐예요? 동공, 눈이 그냥 동그래지고, 기관지 확장돼서 숨쉬기 편해지고, 땀샘, 땀이 나온다. 요 정도가 교감신경의 특징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15번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된다. 교감신경을 자극했을 때 일어나는 생리현상으로 옳은 것은 혈관이 확장된다. 동공이 축소된다. 동공 축소 아니죠? 짠! 답을 보자고요. 동공이 확장되고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눈물샘은 눈물은 안 나와요. 오줌도 안 나와요. 땀만 뻘뻘 나와요. 그래서 혈관 수축, 동공 확장, 기관지 확장, 눈물샘은 억제된다. 또 방광이 이완돼서 배뇨가 억제된다. 심장 박동은 쿵딱쿵딱 촉진된다. 혈압이 상승한다. 요게 교감신경의 현상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